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권년TV의 보험 좀 아는 언니 정미예요. 오늘은 10분 투자로 심사조정을 막아주는 보험 청구 꿀팁 마지막 3탄입니다. 요 3탄은 심평원에서도 캠페인하는 내용이에요. 심평원에서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캠페인 해보려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심사조정되는 사례 베스트 3 중에 한 가지는 진료 의사가 해외에 갔는데 그 해외에 나간 기간으로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 문제가 되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심사조정이 아니라 지급불능 처리가 돼서 오세요. 이 심사조정과 지급불능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심사조정은 우리가 5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 중에 기준을 잘못 알아서 일부가 심사조정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5만 원 중에 뭐 2만 원이 조정되거나 3만 원이 조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심사조정에 해당이 되시고요. 지급불능은 우리가 5만 원을 청구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5만 원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불능과 심사조정은 처리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심사조정 같은 경우는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준비해서 재심사조정 청구를 해야 되지만 지급불능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고 다시 보완 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후 처리는 지급불능이 훨씬 편하세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좀 다루기로 할게요. 이 지급불능되는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만 원, 어쩔 때는 몇십만 원 이렇게 이제 불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톡이 왔어요. 보시면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이제 연락을 하려니까 너무 죄송했나 봐요. 근데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해외 출국을 하셔서 이제 대진을 신고를 하고 대진이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셨는데 청구를 진료 의사를 원장님으로 넣어서 청구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의사가 해외 출국한 것에 대해서는요, 출입국의 기록이 다 남아요. 그래서 그 출입국의 데이터가 심평원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해외 갔는데 진료를 했다고 말도 안 돼 띡 해가지고 지급불능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200만 원이 이제 불능이 돼버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한테 SOS를 청하셨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드렸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인적을 입력을 하실 때 담당 의사를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잖아요. 이제 나 해외 원장님을 입력을 해두시면 진료 입력할 때 저절로 진료 의사가 그 담당 의사로 지정한 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진료사도 나 해외로 들어갔죠. 그래서 다른 원장님이 하셨으면 이걸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걸 놓치고 청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지급불능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발생이 되세요. 요즘에는 원장님들께서 뭐 학회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에 되게 자주 나가시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여러 분 계시면 다른 원장님께서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해외 나간 원장님으로 입력이 들어가가지고 지급불능 처리가 돼서 오는 경우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치과가 좀 크면 원장님들께서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 들어온 날짜, 나간 날짜 요거랑 맞지 않는 경우 또 이렇게 지급불능이 돼서 오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으세요.
심평원에서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청구를 일단 미리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넣는 게 아니라 점검만 보내는 거죠. 이 점검을 보내면 심평원에서 일단 한번 전산으로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쫙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이제 제대로 청구를 하시면 되시는데, 이거를 아직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의사가 잘못 들어간 경우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사용 안 하셨다면 꼭 사용하세요. 자, 그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구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이런 창이 뜨죠. 여기 청구에 보시면 심평원 청구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심평원으로 청구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게 아닌 화살표 거꾸로 된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심평원 사전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건 심평원으로 청구를 보낸 게 아니라 심평원으로 사전 점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심평원에서 이 점검한 결과를 이제 우리 쪽에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 점검 결과는 그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요즘 되게 빨라져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거의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 어디서 확인하는지 그걸 아셔야 되겠죠? 하시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중에 요양기관 업무 포탈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되세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수진자 조회할 때 사용하는 그 인증서 있죠. 그 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보면 진료비 청구가 있어요. 이 진료비 청구를 클릭하고 청구 오류에 청구 오류 사전 점검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용 일자를 확인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건에 대해서 지급불능된 내용과 심사조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지급불능은 46건, 심사조정은 1건이 발생이 됐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숫자를 클릭하시면 왜 지급불능이 됐고 왜 심사조정이 됐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이라고 된 지급불능을 클릭을 하니까 이런 창이 뜨고요. 보시면 지금 42-09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번호와 출입국 내역 비교했는데, 이제 비교했을 때 이게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급불능 사유가 떴거든요. 아까 앞에서 봤던 원장님께서 해외에 나갔는데 그 날짜에 환자의 청구가 들어가서 지금 다 이렇게 지급불능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완전히 청구를 보내시면 되겠죠. 이 내용 확인하실 때는 여기 요양 개시일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청구한 날짜거든요. 보시면 4월 15일 거가 지금 다 지급불능된 거죠. 4월 15일에 이 원장님께서 해외에 나갔는데 청구가 다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정보하시는 프로그램에서 4월 15일 환자를 다 조회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변경 처리를 한 다음에 청구를 보내시면 이제 지급불능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엑셀 저장이라는 것도 있어서요. 건수가 많은 경우는 엑셀 저장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심평원의 사전점검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리 지급불능과 심사조정을 막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다음 청구하실 때 이 기능 꼭 사용하셔서 지급불능건이 하나도 없는 심사결과 통보서를 다음 달에는 받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0분 투자로 심사조정을 막아주는 보험 청구 꿀팁 1편, 2편, 3편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다음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선생님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